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타로 주니어의 타로 강의 수비학입니다. 자, 수비학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뭐 계산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수를 가지고 점수를 하기 위해서 상징을 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 뭐 카발라의 수비학, 뭐 세피로스, 뭐 점, 선, 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가르칠 실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카드로 대입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수비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카드들 숫자에 따라서 이 의미를 보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맞고요. 이 피타고라스는 BC 6세기 말 사람이고요.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정치가,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고요. 뭐 수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테트라틱스라고 해서 그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1은 통합, 시작, 2는 구별, 3은 조화, 4는 정의,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카드로 실제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서 0이라는 숫자는 혼돈, 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 0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은 본질, 통합, 이성, 단일성, 시작, 창조, 아버지, 남성성, 신, 빛,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시작하는 거고, 신의 개념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는 구별입니다. 1이 시작이라면 2는 이제 피라미드로 내려온 거죠. 이 밑에 두 개. 그래서 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성, 최초의 여성, 네, 분리, 결합, 이중성. 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1, 2, 3, 4, 5, 6인데 이게 3개가 이렇게 쭉 있죠. 이게 3의 개념입니다. 조화, 단일성, 다양성, 최초의 남성, 결과, 기초, 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조화와 안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 이게 이제 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겠죠. 이 네 번째가 바로 4입니다. 정의,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정의, 질서, 통치, 통제, 보수성, 그 다음에 물질, 욕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은 좀 다시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변화, 결혼, 질서의 파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가 무엇인가 갖춰져 있다면 5번은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조금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부터는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혼, 결혼, 창조, 결합, 욕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은 신성수, 행운수, 처녀, 순결수, 그 다음에 중간수라고 얘기하는데 왜 7이 중간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의 이 수리학을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총수와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C의 총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했을 때 7이 중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을 중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 이제 그 모성, 아가페적인, 그 다음에 무한대,
그다음에 에너지 팽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9는 종말, 완성, 영혼의 에너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9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10은 완성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새로운 시작, 우주 만물 모든 게 갖추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은 시작, 1은 연결, 3은 창조, 4는 건설, 5는 변화, 6은 양육, 7은 재평가, 8은 확장, 9는 완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드로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번 카드죠. 바보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무와 혼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있죠. 뒤에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 여행을 떠나는 떠돌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혼돈 카드. 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1은 본질 통합이죠. 마법사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물건들을 지금 다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있는 것이 이제 1이라는 카드, 마법사 카드입니다. 2번 카드, 여사제 카드입니다. 여사제 카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두 기둥이죠. 그래서 이중성,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초의 뭐 여성, 뭐 이렇게 구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사제 카드. 여사제 카드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두 가지의 기둥,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이중적이고 고민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카드, 여왕 카드죠. 그래서 조화와 안정, 풍요로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환경 자체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어떤 다산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고 안정적인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카드, 황제 카드죠. 정의, 질서, 물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지배, 뭐 보수적인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5번 카드, 교황 카드죠. 그래서 5번이라는 게 변화와 결혼, 그러니까 좀 무엇인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개념도 되고요. 이게 질서의 파괴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카드도 좀 이중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혼시킨다라고 하지만 변화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게 교황 카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카드인데 가장 유명한 카드 중에 하나죠. 연인 카드. 6이라는 거는 결합, 욕망, 창조, 결혼 뭐 이렇게 되죠. 서로를 원하는 느낌도 있고 조화와 결합,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카드가 6번 카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카드가 이제 중간수이고 신성수이죠. 그 다음에 좀 강력한 힘이기도 한 게 이제 7번 카드, 전차 카드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정 짓고 확정 짓고 뭐 이런 힘에 있는 카드가 7번 카드이죠. 8번 카드는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성, 그 다음에 힘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무한대, 팽창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카드 9라는 숫자 종말 완성 지혜.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운둔자 카드죠. 그래서 이 어두운 것을 밝히려 하는 모습, 그것을 이게 지혜라고도 하고요. 무엇인가 끝난다, 마무리한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9번 운둔자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윤회 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성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윤회 카드인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이 수비학에 있어서는 이제 0번부터 10번까지의 카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뭐 기본적인 10번까지를 했지만 이제 메이저 카드를 다시 다룰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11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1은 새로운 숫자가 아니라 이 0번부터 10번까지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은 메이저 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카드, 그러니까 뭐 완드라든가 범 카드라든가 물장 카드라든가 뭐 동전 카드라든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모든 것이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의 의미와 그 다음에 뭐 완드면 완드, 검이면 검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물론 뭐 별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계속 더해지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비학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저 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카드에서도 똑같이 통용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카드에서도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의 수비학인데 이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수비학과 거의 비슷한 대소동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점, 뭐 선, 면, 차원, 입체 뭐 이렇게 하고 통합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시종과 왕, 여왕, 기사, 시종 이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0번부터 10번까지 마이너 카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죠.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타로의 수비학을 하는데 카발라의 수비학이 시종, 기사, 여왕, 왕 같은 경우는 이 본질 통합 이 내용보다는 이 카발라의 수비학의 내용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발라의 수비학을 좀 따로 얘기를 한 건데요. 1번 왕 카드는 완전함, 욕망, 초월, 그러니까 무엇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여왕 카드입니다. 그래서 성숙, 성숙된 욕망이라는 개념인데요. 성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아마 여왕 카드는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왕, 여왕은 그 메이저 카드의 그 왕, 여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사 카드, 그러니까 변화, 성숙의 눈을 뜸 이렇게 되는데 다 보시면 기사 카드는 뭔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나아가려는 성향 그게 이제 기사 카드입니다. 물론 그 완드나 뭐 검이나 모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당연히 이게 같이 조합되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사 카드는 말 타고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정지되느냐 나아가냐 뭐 이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사 카드는 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시종 카드인데 아이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리석음, 욕망 그 자체, 막 뭔가 시작하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으로 하면 안 맞죠? 네, 안 맞습니다.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수비학과 카발라의 수비학을 지금 구분해서 좀 한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이너 카드 14장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과 카발라의 수비학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이저 카드를 보여드린 거는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고 메이저 카드는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이제 22장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다 다루고 이제 마이너 카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는 메이저 카드의 내용의 강의라기보다는 이 수비학의 내용이고 이 수비학은 메이저 카드에서도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에서도 그 다음에 뭐 유니버셜 웨이트가 아니고 뭐 데카메론이든 아니면 다른 카드들이든 다 이 수비학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학만 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카드를 들이밀어도 이게 숫자 카드가 없는 카드는 없거든요.
어떤 카드를 들이밀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비학을 먼저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왜? 저도 초보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대꾸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